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XOR 문제에 대해서 코드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인풋을 하죠. numPy를 이제 인풋을 합니다. 이건 이제 시그모이드고요. 먼저 이제 AND 연산부터 보겠습니다. AND 연산이라는 것은 항상 참일 때 참을 출력하는 걸 뜻하죠. 판다스를 인풋을 하고요. 그러니까 인풋 코딩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인풋들은 이제 다 인풋을 합니다. 요거 이제 import pandas as pd라는 건 이제 판다스를 인풋하는 걸 뜻합니다. and 표를 판다스 판다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테이블을 만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 이제 input 이게 인풋이죠. 그래서 1100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1100으로 주고 요건 이제 순서입니다. 이쪽은 순서고요. 그래서 input 2는 1010 이런 식으로 주고요. 그럼 end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주고요. 그래서 end 판다스로 테이블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이제 numpy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end array로 해 가지고 array라는 것은 차원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꺽쇠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요 두 개가 있는 거를 이제 2차원. 요건 이제 2차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2차원을 뜻하는 거죠. 여기가 요게 이제 2차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array 2차원. 그리고 이제 가중치하고 이제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 가중치 이제 웨이트라고 그러고 편향은 이제 바이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습률은 이제 러닝 레이트는 이제 0.1로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 값이 두 개니까 이제 가중치도 이제 두 개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부르고 매플랍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import 매플랍 점 이제 pyplot as 플랫을 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는 건데요. plt.imread라는 게 그래서 요런 데이터를 이제 불러왔습니다. 그 데이터를 불러왔고 그다음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a를 붙였죠. imc 한 다음에 이제 그 차이점을 보면은 흑백으로 보고 싶을 때는 이제 plt.imco a 해가지고 요 뒷부분에 이제 cmap 부분에 이제 그레이를 주게 되면 이제 흑백으로 이미지를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a를 이제 출력하게 되면 여기다가 요 가로 열고 a 가로 닫고 이렇게 a를 출력하게 되면 array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출력하고 싶을 경우에는 요 plt 요런 것처럼 plt imshow 이렇게 하면 이제 사진이 출력하게 됩니다. 컬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pl를 이제 사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엽니다. 그래서 a를 이제 여는 거죠. 요거를 이제 오픈한 거를 A에다 담고 요 A를 이제 정의를 내리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뜨게 되는 거죠. 이 Y가 이제 아웃풋이고요. 여기 웨이트가 이제 가중치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X가 이제 인풋 데이터. 그래서 선형식으로 이렇게 더하는 거죠. 웨이트 값들을. 요거 이제 바이스고요. 바이어스죠. 그래서 이제 텐서플로우를 이제 인풋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풋을 하고요. 이제 학습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학습이 시작하게 되고 여기 설명이 이제 여기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편향 바이어스를 가진 뉴런치와 이제 코드를 구성하고요. 각각 이제 네 가지 경우를 이제 한 번씩 이제 학습할 때마다 네 가지를 예측하는 값과 실제 값의 차이, 이제 에라의 합을 이제 구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 for i in range 만 그다음에 에라를 이제 더하는 거죠. 더해서 이제 그 어떤 최소값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for gi range for 네 개를 뜻하고요. for 그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사용을 했고요. 여기 이제 sum 더하고 그다음에 x
그리고 곱하고 W를 이제 그 웨이트 플러스 이제 바이어스를 이제 더하고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제 쭉 여기 써 있지만 그 학습을 진행할수록 이제 에러 값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지금 저희가 뭘 확인하려고 하면 요 엔드 연산자, 그러니까 어떤 참가, 항상 참일 때 참이죠. 그러니까 1일 때 1이고 0일 때 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코드로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하면서. 그래서 0에 가까워야 되죠. 쭉 이제 내려보시면, 예, 0에 가깝네요. 예. 그래서, 연산자가 맞다. 그, 항상 참일 때 참인, 이제 그러한 연산자는 맞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살펴보시면, 예, for, i, in, range 4개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한 거죠. 아웃풋을 해가지고, 시그모이드가 나왔고, 이제 더하고,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도 이제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트는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에 나와야 하는데 이제 1에 가깝게 이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0에 가까워야 되는데 이제 0에 가깝게 이렇게 0에 가깝게 이제 예측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거죠. 엔드 연산 네트워크는 문제가 없다라는 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화 연산자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그 저희는 지금 그 XO와 요 연산자가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번에 이제 오화 연산자에서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화 연산자는 이제 하나라도 참이면 이제 결과가 참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판다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순서고요. 1100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인풋 2로 해서 1010을 넣습니다. 그래서 11일 때 1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니까 여기 이제 5화 연산자예요. 1은 1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1이면 참이니까 이렇게 되고 00만 이제 0이 되는 이제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넘파이를 이제 표시를 해봤어요. ND 어레이가 차원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이거 2차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x하고 y를 이제 더했죠. 요 행렬을 이제 더하는 거죠. 더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가중치하고 편향을 이제 학습할수록 엔드 연산자하고 이제 똑같이 나오고요.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이제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or i in range 해가지고 쭉 시그모이드도 넣고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러를 썸하고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에러를 더한 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은 이제 네 가지 경우죠. 네 가지 경우를 이제 예측한 거를 실제값의 차이인 에러값을 이제 합을 구한 거고 학습을 진행할수록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좀 높았잖아요. 좀 높았는데 쭉 점점 내려가죠.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오화 연산자도 증명을 한 거죠. 문제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라도 참이면 이제 결과가 이제 참이라는 이제 것을 이제 증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서 나온 이제 가중치 바이어스하고 웨이트하고 그 다음에 편향 바이어스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케이스를 이렇게 예측해 보는 거죠. 그래서 for i in range 4개니까 4. 그 다음에 프린트 x, xi, yi 이제 아웃풋을 한 거죠. 그래서 함수는 이제 활성화 함수죠. 시그모이드. 그러니까 활성화 함수는 이제 어떤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좋지만 이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적합하지가 않아서 이제 비활성화 함수, 넬로 같은 비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죠. 그래서 np.sum 더하고 xi 이제 곱하죠. 웨이트를 곱하고 그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하는 이제 그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1, 2 케이스 경우에는 이제 확실하게 1을 내뱉죠. 이런 식으로 1을 내뱉죠. 그리고 00인 케이스에는 이제 이렇게 0에 가깝고, 예, 요건 이제 1에 가깝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문제, XOR 문제. 지금은 이제 그 백브로케이션하고 넬로 함수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현재는 XOR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요. 딥러닝으로 해가지고 해결이 됐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옛날 당시에는 이제 요 XOR 문제가 이제 아주 난해한 문제였었죠.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XOR 문제는 그 홀수계의 입력이 참일 때 이제 결과가 참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런 식이죠. 이게 짝수잖아요. 그럼 0이죠. 요거 이제 홀수잖아요. 1이 하나니까 그럼 홀수죠. 여기도 홀수죠. 1이죠. 00일 때 0. 그러니까 요거 이제 XOR 문제입니다. XOR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선 하나로 구별할 수 없는 거를 이제 XOR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선 하나로 이제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하나로 어떻게 구별을 해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XOR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요거 이제 가중치하고 편향은 이제 엔트 연산자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학습을 돌려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쭉 잘 나가다가 이쯤 돼가지고 그냥 쭉 0으로 수렴돼 버려요. 그러니까 계산을 못 하는 거죠. 학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서 나온 이제 가중치와 편향을 사용해서 각각 케이스를 이제 예측해 봤는데 이제 for i in range 4개니까 4개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위에서 얘기했던 거고 똑같이 이제 시그모이드를 사용했죠. 근데 이제 결과가 0이 나든지 아니면 1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0.5 어중간한 값을 이렇게 내뱉고 있는 거죠. 이제 문제가 있다. XOR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단순한 단층으로 XOR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펍세트론, 펍세트론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과를 이제 예측해보고 가중과 평형값을 이제 모두 케이스 순서를 의존적으로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W와 B를 이제 프린트를 해봤죠. 프린트를 해봤을 때 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중치 측면에서 이제 살펴봤을 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가중치 모두 이제 0에 가깝게 비슷한 수치가 나타내고 있고 어떤 중요한 어떤 것이 높은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편향 또한 영향이 미비해질 만큼 작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XOR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인공신경망 이런 단층 퍼셉트론을 가지고 XOR 연산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마빈 미스키 교수님이 말씀드렸고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요 문제가 이제 인공지능의 겨울이 찾아왔고 요 문제는 이제 딥러닝으로서 이제 힌튼 교수님이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해 보는 거죠. 그래서 XOR 연산망을 해결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덴시 네이어를 2개를 썼습니다. 덴시 네이어 2개 썼고 덴시 네이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입력과 출력 사이에 있는 모든 뉴런들을 이제 서로 연결하는 거. 이제 그걸 이제 덴시 네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PLO를 사용해 가지고요. 이제 요걸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이제 이렇게 표시해 보는 건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덴스 네이어인데 덴스 네이어가 이제 이렇게 2개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XOR 문제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인풋으로 이제 X 데이터들이 들어오고요. 여기 이제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가 이제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예, 파라미터가 여섯 개고요. 요거 이제 바이어스를 뜻합니다. 1 곱하기 1, 1 곱하기 2 행렬. 그래서 여기 이제 덴시 레이어, 여기 이제 덴시 레이어. 지금 현재 덴시 레이어 두 개죠. 두 개가 이제 받는 거죠. 이제 X 데이터, 입력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다시 또 이제 덴시 레이어 쪽으로 이제 또 하나씩 보내는 거죠. 이때 이제 또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이제 여기 이제 파라미터가 세 개죠. 파라미터는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값이죠. 그 유저들이 집어넣는 값을 이제 파라미터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세 개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덴시 레이어를 거쳐서 이제 아웃풋이 나온다. 라는 걸 가지고 이제 XOR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단이잖아요. 덴시 레이어가. 그 덴시는 기본적인 레이어로 입력과 출력 사이에 모든 뉴런이 서로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레이어를 덴시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XOR 연산에서 XOR 값은 이제 그대로 두고요. 예, 그대로 두고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어떤 시퀀셜한 이제 신경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위에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선언을 했고요. 덴시 레이어 2층을 쌓았죠. 이런 식으로 시그모이드 이제 두 개를 두고요. 2층을 쌓은 거죠. 덴시 레이어를. 예,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제 활성화 함수로 이제 시그모이드를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설명인 거고, 예, 그래서 어떤 순차적인 신경망으로 해가지고 덴시 레이어를 이제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덴시 레이어는 이제 두 개의 뉴런을 선언했고,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는 이제 이렇게 시그모이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값이 두 개니까 모양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덴시 레이어는 한 개의 뉴런을 선언했고요. 그래 마찬가지로 시그모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 내용은 이제 모델을 준비시키고 이제 명령을 사용하는데 이제 최적화 함수 옵티마이저 여기 옵티마이저는 이제 그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이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이제 최적화 함수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이제 0.1을 줬습니다. 예. 이렇게 한 스텝 이제 가는 그 스텝을 러닝 레이트라고 했잖아요. 학습에 가는 그 스텝을. 그 이제 노스 값을 민스퀘어 에러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본 겁니다. 그 인풋 PIL 점 이미지 as PIL img, 예, 요런 식으로 요걸로 해가지고 이제 요 이미지를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먼저 나온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죠. 예, 그래서 이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수렴해가는 이제 그런 걸 뜻하는 거고요. 이건 되게 느리죠.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근데 이제 SGD,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수렴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예. 이 두 개 다 근데 이제 베니싱 그라디언트의 문제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을 이제 서머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이제 결과가 이제 파라미터가 9개고요. 토탈. 예, 그다음에 또 저기 트레인 할 수 있는 이제 파라미터도 이제 9개고요. 그다음에 트레인에 사용할 수 없는 이제 파라미터는 없습니다. 예, 제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델이 이제 학습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을 이제 2000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떤 히스토리 해가지고 모델을 이제 핏을 하고요. X, Y를. 그 다음에 F 이제 2000번을 돌린다는 거죠. 예. 2000번을 돌리고, 이제 배치 사이즈는 1을 뜻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우리가 전체 데이터 셋이 있을 때, 요거 이제 나누죠. 전체 데이터 셋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다고 쳐요. 그럼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제 가정을 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배치라고 그러고요. 요거 이제 배치 사이즈 1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1이죠.